제가 계약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건을 현장 확인하시고 뭐 서류도 당연히 그때 다 확인하시고 나서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계약금 건 상태에서 한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백이 있다가 잔금을, 보증금 잔금을 넣고 그때부터 이제 본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건물주랑 그 임차인이랑 협의가 된 부분이, 건물주께서 이제 그 보증금 완납 전까지 이렇게 방수가 끝난다, 다 해놓겠다 얘기가 되셨던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잔금이 끝났지만 여기 아직 상도가 남아있어요. 뭐 저희가 방수가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3번을 칠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계약하고 나서 비가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작업을 못했어요.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었고, 또 이제 임차인도 거기에서 해서 오케이 하셨었고, 그리고 건물주도 최대한 빨리 이제 작업하시는 분도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잔금은 다 됐는데 상도 자금만 한 번만 남았다. 오늘 거의 끝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디테일한 일정 부분도 조율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며칠 정도 비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뭐 딱딱딱 정해진 시간에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또 같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방수공사는 이게 비가 와버리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방수 해놓고 또 하루 말리고 뭐 이틀 말리고 또 방수 한번 더 떼고 이틀 말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기 방수하는 부분이 옥상이랑 여기 바깥 베란다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보증금 완납 전까지 원래는 이제 공사가 다 되기로 했었는데, 근데 뭐 그게 딜레이 돼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 조금 더 이제 그 렌탈프리 기간 연장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임대인께서 여기 조건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잘 맞춰 주셨어요. 3군데 상가를 통으로 임대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거의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가 다운되어 있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건물에 받는 렌탈 프리도 한 1, 2개월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개월수도 한 달을 더 주셨기 때문에 임차인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으셨었고, 본인들 일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렌탈 프리 기간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계약하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 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보통은 내부 공간으로 이렇게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지만, 외부도 5개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허가를 받으시면 충분히 이제 영업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런 테라스가 있는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기가 이제 아쉬우니까 다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가벽을 친다든지 고정적으로 지붕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호계 영업은 가능하지만 간단한 이제 간이 테이블 그리고 파라솔 같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로 영업을 하실 수는 있는데, 고정적으로 뭔가를 이제 설치하시면은 불법이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테리어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써도 되는 공간이다 생각하시고 막 안에 너무 인테리어를 크게 이제 돈을 써버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위쪽에 지금 위에 이렇게 고정형이 아니라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러닝을 설치를 해 놓으셨죠. 고정이 딱 되어 있으면은 이제 철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신다. 현장 확인하시면서 이제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던 부분도 2층 여기였는데, 예전에 카페를 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철거를 해서 재시공하실 필요도 없는 상태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냉난방기도 그대로 쓰면 되는 상태로 그냥 두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무실로 썼을 때는 정말로 뭐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만족해 하시면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뭐 원상 복구 조항에 현 상태대로 원상 회복한다, 임대차 시작할 때 그 현 상태대로 원상 회복을 한다라고 저희가 특약을 달아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건물 초반에 그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는 준공상시로 한다 이렇게 이제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던 구조물들을 싹 다 철거해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철거비가 또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처음에 계약하시면서 원성복구는 입주시 상태 그대로 한다라고 이제 적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그 계약하시면서 안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죠. 나중에 또 원상 회복할 때 어디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증거 자료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반찬 가게로 운영하실 상가다 보니까 냉장고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가거든요. 또 영업하는 특성상 냉장고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 소모량이 많다. 그러면 전기가 얼마까지 증설이 가능한지도 이제 뭐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에 CU 편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이미 전기를 한 40에서 많게는 뭐 50도 쓰시고 꽤 많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만약에 그런 특수업종이 없고 뭐 3kg나 5kg 정도 쓰던 그런 건물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30kg씩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건물주 동의가 일단 필요하시고, 두 번째로는 증설에 대한 또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기를 가지고 오는데 한전에 대한 이제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염두를 하고 체크를 해놓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전에 전화해 보시면 여기 번지수를 얘기해 주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물 동의야 당연히 건물주한테 이제 얼마 정도 증설을 하겠다 동의만 얻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기 부분이 사실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증설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본인이 여기 상가에서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잘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기만 하시는 분이 또 와서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 부분 꼭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신축 건물, 그러니까 이제 신축하고 나서도 한 번도 음식점을 해본 그런 이제 이력이 없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 번 딱 이렇게 일반 음식점으로 그 허가를 낼 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런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음식점 하시면 아무래도 뭐 설거지라든지 음식 조리할 때라든지 물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세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일반 음식점 할 때 한 번만 나와요. 이분이 폐업하고 또 다른 분이 일반 음식점 하시면은 그때는 또 없거든요. 그 세금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주에게 그게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무실로 쓸 사람이 왔으면 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본인 용도에 의해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세금이 발생하는 거라서 임차인이 내야 된다.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소송도 걸리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 시청 쪽에 문의를 하시면 건축가에서나 다 이제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그 해당 업종에서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경산 쪽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건 한 2-3천만 원 정도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도 이미 됐고, 뭐 내가 다른 업종이었으면 이런 거 발생도 안 했을 거고 내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거 임차인이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영업을 위해서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원인자 부담금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이제 전기, 그리고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도시가스 LPG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그때 베트남 쌀국수집 하시는 분, 그분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했었었는데, 뭐 중요한 건 그 세 가지를 일단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걸더라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금 발생하는지 여부가 발생한다고 만약에 이제 답이 돌아오면 그거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 계약서에 그걸 작성을 하는 게 나중에 그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